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 무대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오후 1시 36분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그친 상태입니다. 현재 기온은 26도 정도 됩니다. 자, 구름이 끼어 있는 날씨인데요. 자, 롯데월드타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구름 낀 날씨여서 롯데월드타워의 상층부가 구름 속에 가려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전에는 비가 내려서 달리기를 못했고요. 지금 비가 그친 상태에서 오늘 오후에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석촌호수 한 바퀴에 2563m, 네 바퀴에 10.25km인데요. 자, 현재 한 바퀴를 달렸습니다. 자, 앞으로 세 바퀴는 영상 촬영을 하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제 두 번째 바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은 제가 달리면서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미국의 역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버지니아 주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개 주 중에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8명이나 배출한 주가 바로 버지니아 주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배출한 주는 오하이오 주가 7명을 배출했는데요. 자, 미국의 50개 주 중에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무려 8명이나 배출해서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한 주가 버지니아 주인데요. 오늘은 버지니아 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달리고 있는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를 달리고 있고요.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한복판에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그 괴성 소리가 들립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 분수대도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한복판에 있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를 이용하는 자이로 스윙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그 괴성 소리였고요. 자, 롯데월드 간판이 보이고 분수도 보입니다. 자, 이쪽도 분수가 있습니다. 석촌호수 서호에는 2개의 큰 분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자, 먼저 버지니아의 명칭의 유래, 그 다음에 버지니아가 배출한 8명의 대통령들, 그리고 기타 특징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버지니아가 배출한 8명의 대통령 이름부터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지니아주가 배출한 최초의 대통령,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두 번째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 10대 대통령 존 타일러,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이상 8명이 버지니아주가 배출한 8명의 대통령인데요. 자, 그건 이제
각 대통령들의 특징에 관하여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버지니아주의 역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건국 초창기 미국의 개척 과정을 보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절이 있습니다. 자, 1588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년 전이죠. 1588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스페인의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해서 영국이 해상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던 영국의 국왕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인데요. 자, 그분이 드디어 아메리카 미개척 세계, 신세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아메리카에 최초로 진출했던 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1492년 신대륙을 발견했었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0년 전인 1492년에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이 지원을 해줘서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1492년인데요. 그 이후로 스페인은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광활한 지역에 대해서 스페인의 식민지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남미의 브라질만 포르투갈이 개척을 했고, 나머지 남미 전 지역과 중앙아메리카 지역을 스페인이 식민지로 개척을 했는데요. 자, 이처럼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중미 지역과 남미 지역에 대하여 식민지를 개척할 때 영국은 북미 지역에서 프랑스와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고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1500년대 말 16세기 말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절에 영국도 남미와 중미 지역을 식민지로 개척을 하고 있는 선발 국가인 스페인보다는 늦었지만 북미 지역, 지금의 미국 지역과 캐나다 지역에 대하여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절에 1500년대 말 16세기 말에 지금의 버지니아 지방에다가 영국인들 100여 명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듬해 가보니까 혹독한 자연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그 다음에 풍토병에 걸리고 또 제대로 된 농사법을 터득하지 못해가지고 전년도에 보냈던 100여 명의 식민지 개척민들이 전멸을 해버렸죠. 그게 이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지금의 미국 지역에 대하여 개척했던 식민지 개척 역사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론은 이제 실패를 하긴 했었죠. 혹독한 환경, 추위, 농사법을 모르고 또 풍토병 이런 걸 극복하지 못해서 미국 지역에 대하여 식민지 개척의 역사를 시작을 했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결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버지니아 지역이고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1558년부터 1603년까지 45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다가 1603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임으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처녀왕이었죠. 결혼을 하지 않아서 처녀왕이었기 때문에 후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를 겸하면서 영국 잉글랜드의 스튜어트 왕조를 열었습니다. 1603년에 튜더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후계자 없이 서거함에 따라 1603년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를 겸하면서 스튜어트 왕조가 개창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스튜어트 왕조 시절에 제임스 1세가,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랍스터 원더랜드라고 하는데요. 자, 랍스터 원더랜드입니다. 자, 9월 6일부터 9월 29일까지 랍스터 원더랜드 행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한복판에 전시되어 있는 초대형 곰으로 만든 랍스터 조형물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유명 작가가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전시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자, 이거 소개된 내용입니다. 필립 콜버트라고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런던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로 새로운 예술 장르를 개척한 글로벌 아트 스타입니다. 어린 시절 스코틀랜드의 바닷가에서 마주한 랍스터에 매료된 작가는 이 캐릭터를 자신의 예술적 자아로서 작품에 등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징적인 랍스터에 자신의 철학과 열정을 더해 유쾌하고 상상력 넘치는 예술 세계를 끊임없이 창조해 나갑니다. 귀엽고 익살스러운 랍스터의 끊임없는 도전과 여정을 통해 그는 누구나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금 잠실 석촌호수 동호 한복판에 전시되어 있는 곰으로 만든 초대형 랍스터 조형물인데요. 그것에 관한 설명 게시문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저도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한복판에 두둥실 떠 있는 곰으로 만든 초대형 랍스터 조형물입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 한복판에 두둥실 떠 있는 곰으로 만든 초대형 조형물 모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1500년대 말 16세기 말에 튜더 왕조의 마지막 국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버지니아 지역에 식민지인들 100여 명을 보냈지만 여러 환경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식민지 개척에 실패했었는데요. 그런데 다음 왕조인 스튜어트 왕조의 제임스 1세 시절에 다시 그곳에 보냅니다. 그게 1607년과 1609년에 다시 보내는데 드디어 이제 선대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스튜어트 왕조의 제임스 1세는 식민지 개척에 성공합니다. 그게 1607년과 1609년인데요. 그래서 그 지역이 버지니아라고 칭해지고요. 자, 미국의 남부에 있는 주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버지니아 주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대조적으로 자, 북부에 있는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에는 그로부터 약
11년이 지난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의 종교 박해에 못 이겨가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아메리카, 지금의 미국으로 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플리머스항에 입항한 게 1620년이고요. 그 지역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그 다음에 남쪽으로 약 한 400km 정도 지점에 있는 뉴욕, 이런 지역들을 그 당시에는 뉴 잉글랜드 지방이라 있습니다. 뉴 잉글랜드 지방. 자, 그래서 미국의 건국 초창기에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식민지 개척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후대인 제임스 1세 시절에 드디어 식민지 개척에 성공한 게 1609년이고, 그 지역은 미국 남부 지역 중에서 최북단에 있는 버지니아 지방이라 했었고요. 지금의 버지니아 주보다는 면적 자체가 넓었습니다. 지금은 버지니아 주가 미국의 50개 주 중에 하나의 주만 차지할 뿐인데요. 그 당시에 버지니아 지방은 미국 남부 지역 전역을 통칭하는 명칭이 버지니아 지방이었고, 그와 대비되는 대조를 이루는 지역이 미국 북부 지역을 통칭해서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이나 그 다음에 뉴욕주의 뉴욕시를 다 통칭해서 뉴 잉글랜드 지방이라 했습니다. 뉴 잉글랜드 지방. 영국인들이 이주해서 개척한 새로운 영국이라고 해서 그 보스턴이나 뉴욕 이런 지역들을 뉴 잉글랜드 지방이라고 칭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건국 초창기는 남부 지역을 버지니아 지방, 북부 지역을 뉴 잉글랜드 지방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가 버지니아주에 관한 내용이고, 버지니아주가 미국의 헌정 역사,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올해 2024년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45명인데요. 왜 45명? 조 바이든 대통령이 왜 46대 대통령이지만 45대 대통령이라고 칭하냐면요, 22대 대통령과 24대 대통령을 동일한 인물인 민주당 소속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두 대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대통령을 4년 연임을 하게 되면 한 대를 사용하지만 띄엄띄엄 징검다리식 임기로 띄엄띄엄 대통령직을 4년 플러스 4년 띄엄띄엄 징검다리식으로 수행하면 두 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22대와 24대 대통령을 동일한 인물인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두 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미국의 46대 대통령이지만 45번째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 헌정 역사 235년 중에 45명의 역대 대통령이 배출됐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통령을 많이 배출한 주가 바로 8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버지니아 주입니다. 왜 명칭이 버지니아냐면 명칭의 유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진이 처녀란 뜻입니다. 수처녀. 이아라는 것은 멋멋의 땅이란 뜻입니다. 콜럼버스가 개척한 땅이라 해서 남미 국가 이름 콜롬비아가 있고요. 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50개 주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특별 구역인데요.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라고 하죠. 그래서 약칭해서 워싱턴 DC가 미국의 수도인데요.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입니다. 콜럼버스의 땅으로
미국의 수도 명칭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이름을 따고 거기에다가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명칭을 따서 콜럼버스 특구로서 워싱턴이다, 이런 의미로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 이게 바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입니다. 이처럼 콜롬비아는 콜럼버스가 개척한 땅이다. 이하라는 것은 콜롬비아 할 때 이하는 무엇의 땅, 즉 콜럼버스가 개척한 땅이다 해서 콜롬비아. 또 영국의 처녀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개척한 땅이라 해서 버지니아라고 합니다. 버지니아.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재위 기간이 1558년부터 1603년까지 45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는데요. 그 중에 1588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년 전인 1588년에는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여왕이 스페인의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 스페인어로는 아르마다 인벤시블레라는 스페인어 무적 함대란 뜻이죠. 무적 함대를 꺾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스페인의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 아르마다 인벤시블레를 격침시켜서 영국이 이제 해상 강국으로 부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처녀 여왕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미국 지역의 아메리카의 식민지 개척, 영국의 식민지 개척의 역사를 시작을 했던 분이고, 그분이 1500년대 말에 16세기 말에 100여 명의 식민지인들을 보내가지고 결국은 실패하긴 했지만 식민지 개척의 역사의 효시, 개척의 역사를 열었던 인물이고, 그래서 그분이 개척한 지역이라 해서 처녀 여왕이 개척한 지역이다 해서 버지니아라고 명칭을 칭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수도가 지금은 워싱턴 DC인데요. 미국의 건국 초창기의 수도는 1785년부터 1790년까지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시절이죠. 그때는 미국의 수도가 뉴욕주 남동쪽 끝에 있는 뉴욕시였죠. 뉴욕시. 그런데 남부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이 심했습니다. 왜 미국의 수도를 중립지역에 두어야 하지 북부지역인 뉴욕시에 미국의 수도를 두고 있냐라고 반발이 있어서, 그러면 미국의 수도를 중립지역으로 옮기겠다라고 해서 지금의 워싱턴 DC로 옮긴 게 1801년이니까 지금부터 223년 전인데요. 자, 그때 미국의 수도를 중립지역인 지금의 워싱턴 DC로 옮길 때 남부와 북부의 딱 중간 지점으로 옮긴 겁니다. 즉 남부 지역에 있는 주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버지니아주와 북부 지역에 있는 주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메릴랜드 주에서 토지를 약간씩 기부를 해서 가로 세로 길이 16km,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 면적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곳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건설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결국은 미국의 수도가 북부 지역인 뉴욕주의 뉴욕시에 있어서 남부 지역에 있는 주들이 반발이 있어서 남부도 아니고 북부도 아닌 중립지대로 옮기자고 해서 남부 주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버지니아 주와 북부 지역에 있는 주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메릴랜드 주가 토지를 일부씩 기증을 해서
가로 세로 16km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토지를 확보해서 그곳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수도를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옮기기로 합의를 하긴 했지만은 옮기기 전에 임시 수도를 어디로 둘 것이냐 정했는데요. 그게 뉴욕시와 워싱턴 DC 사이에 있는 펜실베이니아주의 동쪽 끝에 있는 필라델피아로 임시 수도를 정했습니다. 자, 어제 한국 시각 기준 어제 오전에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를 56일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펜실베이니아주의 동쪽 끝에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ABC 방송국 주관으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국립헌법센터에서 TV 토론, 첫 TV 토론, 두 후보 간의 첫 TV 토론이 열렸고요. 자, TV 토론이 끝난 직후에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해리스 후보가 판정승을 했다라는 게 유권자들의 63%의 의견이었습니다. 넉아웃, KO라죠. 넉아웃, KO를 시키지 못했지만 판정승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상대로 판정승을 거뒀다라는 의견이 유권자들의 63%였고요.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가 판정승을 했다라는 유권자의 생각은 37%밖에 안 됐습니다. 과거에 약 2달 전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현재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는 TV 토론 결과 조 바이든의 고령 리스크에 따른 인지력 저하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공화당의 트럼프가 조 바이든을 상대로 판정승을 이뤘다라는 게 유권자들의 67%의 의견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대가 된 겁니다. 자,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인지력 저하 논란이 발생해 가지고 이제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현재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에서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로 바뀐 다음에는 어제 첫 TV 토론을 한 결과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상대로 판정승을 거뒀다라는 게 유권자들의 63%의 의견이었습니다. 특히나 어제 오전에 TV 토론이 끝난 직후에 세계적인 팝스타 올해 2월에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앨범상을 역사상 최초로 4번째로 수상을 한 35살의 세계적인 팝스타 억만장자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은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와 팀 월즈 부통령 후보에게 표를 행사하겠다라고 해리스 지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자,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55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여하튼 트럼프와 해리스의 첫 TV 토론이 펜실베이니아주의 동쪽 끝에 있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국립헌법센터에서 ABC 방송 주관으로 진행됐는데요. 그 필라델피아가 바로 지금의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로 수도를 옮기기 전에 약 10년 동안, 즉 1790년부터 1800년까지 약 10년 동안 미국의 임시 수도였고요. 특히나 상징적인 게 그곳에서 1776년 7월 4일에 미국의 독립선언이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념일이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 독립기념일인데요.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하죠.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 그게 1776년 7월 4일인데요. 그 미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국경일, 독립기념일이 현재 독립기념일이 제정된 게 바로 1776년 7월 4일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바로 펜실베이니아주의 동쪽 끝에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바로 독립선언을 했던 겁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독립선언서의 공동기초자 5인방에는 나중에 2대 대통령이 되는 존 애덤스, 3대 대통령이 되는 토머스 제퍼슨, $100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자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 리그 중의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설립자인 벤저민 프랭클린, 로저 셔먼, 로버트 리빙스턴 이상 5명이 미국 독립선언 공동기초자 5인방인데요. 자, 여하튼 그 5사람 중에서도 3대 대통령이 되는 토머스 제퍼슨이 주축이 돼서 주도하면서 독립선언서를 기초를 했습니다. 그래서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을 한 게 바로 펜실베이니아주의 동쪽 끝에 있는 필라델피아였고요. 그 역사적인 도시 그곳이 과거에 뉴욕에서 워싱턴 DC로 수도가 이전되기 전에 10년 동안 1790년부터 1800년까지 10년 동안 미국의 임시 수도였던 곳이 바로 필라델피아고, 그곳에서 어제 오전에 민주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첫 TV 토론을 해서 그 결과는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판정승을 했다라는 게 여론조사 결과 63%의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수도가 이처럼 중립지역인 워싱턴 DC로 옮기게 된 게 바로 옮기는 과정에서 10년 동안 임시 수도를 했던 곳이 펜실베이니아주의 주도인 필라델피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가 버지니아주가 배출을 한 8명의 대통령들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버지니아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지니아주의 북쪽으로는 바로 수도 워싱턴 DC가 접하고 있는데요. 그 경계에 있는 게 바로 포토맥 강입니다. 포토맥 강이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비가 내려서 좀 멈춰야 할 것 같은데, 저는 비 맞고 달리는 게 더 좋습니다만은 비가 카메라에 적시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비가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버지니아주 북쪽 끝에서 수도 워싱턴 DC와 접하고 있는데 그 경계에 포토맥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토맥 강 두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주가 만나는 그 포토맥 강 쪽에 접경지대에 알링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알링턴은 그 유명한 알링턴 국립묘지도 있고요. 미국의 국방부 건물 펜타곤이라고 하죠. 오각형의 건물을 펜타곤이라는데요. 미국의 국방부 건물 펜타곤도 그 알링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버지니아주 명칭의 유래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버지니아주가 배출한 8명의 대통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버지니아주 출신의 최초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조지 워싱턴은 미국 달러 지폐 1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부터 3년 전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본사를 두고 있는 C-SPAN이라는 정치 전문 케이블 방송에서 미국의 역사학자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기 있는 대통령이 누구인지 조사를 했는데요. 10가지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했습니다. 리더십, 국회, 의회와의 관계, 비전, 그 다음에 외교 정책, 그 다음에 다양한 요소 총 10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그게 바로 3년 전 2021년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본사를 두고 있는 C-SPAN이라는 케이블 방송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를 말씀드리면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장 추앙받는 역대 대통령 랭킹 1위부터 10위를 소개해드리면 1위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2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위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4위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5위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6위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7위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8위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9위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10위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이 중에서 2위, 랭킹 2위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주에 러시모어 산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큰 바위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존경받는 추앙받는 대통령 4명의 얼굴상이 두상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게 바로 사우스 다코타주의 러시모어 산 국립공원이고, 왼쪽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제일 왼쪽에 있는 조각상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오른쪽이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그 오른쪽이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그 오른쪽이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자, 이처럼 미국인들이 추앙하는, 존경하는 대통령 랭킹 2위가 바로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자, 그래서 버지니아주 출신의 최초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1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이 버지니아주가 배출한 두 번째 대통령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참고로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부자 대통령, 아버지와 아들 모두 대통령을 했던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아버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아들인데요. 미국 헌정사상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4개 가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 잘 아시는 41대 대통령 아버지 부시,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는 다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는 오촌 당숙,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오촌 조카 아실 거고요.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 할아버지,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은 손자 관계, 그리고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아버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아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정 역사상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4개 가문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해당되는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바로 매사추세츠주 출신입니다. 그에 반해서 나머지 건국 초창기의 대통령들은 대부분 버지니아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행운의 $2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대통령에서 퇴임한 후에는 버지니아 대학교를 개교시키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사사건건 정치적으로 대립을 했는데요. 공교롭게 같은 날 돌아가셨습니다. 자,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보다 8살 더 많으신 분이었는데 같은 날 돌아가셨죠. 그것도 공교롭게 미국의 독립선언 50주년 때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 50주년 기념일이었던 1826년 7월 4일 1826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선언 50주년 기념일에 같은 날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같이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상으로는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보다 몇 시간 먼저 돌아가셨죠. 그게 미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독립선언 50주년 기념일이었던 1826년 7월 4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아까 인기도 순위에서 랭킹 7위였죠. 랭킹 7위.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또 행운의 $2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라고 소개해드렸고요. 또 그분은 미국의 영토를 두 배로 확장시켰던 인물이죠. 1803년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미국의 지금 중부 미국 대륙을 3등분 했을 때